제가 진짜 지금 어이가 없는데 제가 4년 만에 빅파워에서 씨앗으로 떨어집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네이버 판매자 등급이 개편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분명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변경 사항이 초보들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도 최신 정보나 꿀팁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네이버에서 베타로 판매자 등급을 업데이트한다고 올라왔어요. 좀 골 때립니다. 큰 변경 사항이 총 4개예요. 우선 판매 금액 집계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한 달마다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요. 건수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굿서비스 점수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등급에 따른 혜택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등급 혜택은 뭔지 아직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빅파워 기준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존에는 3개월간의 판매 건수가 500건 이상이어야 됐고, 그리고 판매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빅파워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일본 구매 대행은 객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3개월간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찍는 건 쉬워요. 근데 건수를 못 채워서 빅파워 못 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약간 장벽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사실 빅파워라고 하면 엄청 잘 나가는 셀러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매출만 찍으면 빅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100만 원짜리 한 달에 10개만 팔아도 빅파워가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것만 들으면 다 개나 소나 빅파워 찍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다시 가로막는 장벽이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바로 이 굿서비스 점수 때문입니다. 주문 이행, 배송 점수, 고객 만족이라는 게 생겨서 각각의 등급마다 기준이 되는 점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기 어려운 점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주문 이행 점수, 두 번째로는 이 배송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브랜드 구매 대행은 어쩔 수 없이 주문 취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많이 팔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송 기준 자체도 채우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송 점수 기준이 영업일 기준 7일입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고객한테 도착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처럼 기존 빅파워 분들이 12월에 다 새싹이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쳐줘도 파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굿서비스 점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까볼게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개편 후 굿서비스 점수를 봐볼게요. 개편 전은 사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주문 이행 점수에서 전체 주문 중 판매자 귀책 클레임 비율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품절이든 배송 지연이든 뭐 어떤 사유로든 판매자 귀책일 경우는 주문 이행 점수를 깎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배송 품질 같은 경우는 결제부터 발송까지 걸린 시간, 발송부터 배송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발송과 배송을 따로따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은 이제 30일 내 리뷰를 획득한 상품의 평점, 그리고 고객 문의를 1일 내에 응답을 했느냐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고객 만족 점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브랜드 상품을 받으면 대부분이 만족을 해서 저도 제 스토어 평점이 한 4.7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도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간 같은 경우는 최근 14일 직전 2주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하겠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매일매일 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매자 등급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냥 2주 판매 활동 이력으로 점수를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판매자 등급은 이제 집계를 두 번을 한대요. 머리 너무 아파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1차 집계 한 달치를 매월 2일에 하고요. 그중에서 좀 집계를 했는데 억울한 셀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매 대행으로 치면 고객이 관세를 안 내서 배송 품질 점수가 깎였거나 아니면 영업 방해를 하려고 리뷰를 의도적으로 1점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반품 신청을 계속하거나 이럴 경우 셀러 입장에서 이게 왜 내 탓이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심사 통과가 된 셀러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집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제 다 이의 신청을 해요? 이 판매량이 많은 셀러들은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요. 다음으로 볼 건 이건데 이 2026년부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상품 랭킹에 굿서비스 점수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개별 상품마다 주문 이행률, 배송 점수, 고객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상품의 랭킹이 정해질 거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면 플러스토어 알고리즘이 뭐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개인 선호도 이 네 가지가 토대잖아요. 여기에 방금 말한 굿서비스 점수가 추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랭킹이 매겨지는데요. 이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굿서비스 구조가 쇼핑 AI 추천에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 네이버는 쿠팡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AI를 좀 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기준이 좀 높고 구매 대행에는 안 좋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문 이행 점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총 주문건이 101건이라는 가정하에요. 그중에서 집계제 주문 1건, 그러니까 가구매를 하던 트래픽을 하던 어떤 부정 거래로 주문을 한 건을 했으면 그건 제외를 하고 100건으로 예시가 들어진 겁니다. 그중에서 판매자 문제로 10건을 취소했다. 그리고 구매자 문제로 10건을 취소했다 라고 하면 판매자 건만 계산을 해서 90점으로 집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빅파워 기준은 주문 이행 점수가 94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건의 주문 중에 94건의 주문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매 대행 셀러들한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 판매자 귀책 사유로 취소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구매 대행 셀러들한테 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배송 및 지연에서 교환이 일어나거나 주문 수량 미달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판매자 귀책 사유로 책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이 취소하게 만들어야지만 이제 저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배송 점수입니다. 배송 점수는 그래도 허들이 낮은 편이에요. 빅파워 기준 85점 이상이면 되니까요. 이 상품 주문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3개를 각각의 발송 점수를 매기고 3으로 나눠서 발송 점수를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배송도 각각의 배송 점수를 매긴 다음에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눠서 배송 점수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품질 점수의 비율은 발송이 70%고요. 배송이 30%로 반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구매 대행 입장에서. 발송 처리는 쉽잖아요. 배대지에서 그냥 송장 꽂아 넣으면 되니까. 근데 배송 점수 지키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30%만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계산식은 예시에 나와 있는데 뭐 굳이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 배송 품질 점수 관리 비법에 저희가 배송이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냥 국내 위탁이나 국내에서 파시는 분도 있고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일, 예약 구매, 주문 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브랜드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으로 예를 들면 피규어 파시는 분들이 예약 판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커스텀 제품 파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설정해 놓은 발송 기한 전에 발송하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완료시키는 게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물, 해외 구매 대행, 일반 셀러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발송하고 빠르게 배송 완료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배송 추적 불가나 배송 없음 상품들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발송을 하고 구매 약정 연장이 안 되도록 잘 배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발송 개별 평가 100점과 빵점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선물, 해외, 뭐 배송 추적 불가, 배송 없음 등등이 다 12시간 내로 발송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12시간 내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보통 저녁에도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퇴근을 했지만 6시에 퇴근을 했지만 저녁 7시에 주문이 들어오면 오전 7시 내로 발송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직원을 3교대를 돌려야 되나? 나는 뭐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간에서 4시간씩 지연할 때마다 1점씩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조건이 개선 과정에 따라 사전 안내 후에 조정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4시간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당일 주문건을 다음날 24시간 되기 전에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 제작이나 예약 구매는 이제 뭐 발송 일정 안내한 거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배송 개별 평가 100점 기준인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사실 국내 셀러분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36시간 내에 배송 완료하면 되니까. 보통 근데 36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를 하잖아요, 요즘엔. 근데 이제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예약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7일 내에 배송 완료가 되는 게 사실상 어렵고 영업일 기준이지만, 그리고 예약 판매하시는 분들도 발송 처리를 날짜에 맞춰서 했어요. 만약에 이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부터 60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래요. 이것보다 빡세요. 7일보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은 사전 안내니까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 실제 페널티 기준이 영업일 15일이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영업일 15일만 넘지 않으면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빨리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가셔서 이거 빨리 15일 내로 바꿔라 라고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의를 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고객 만족 점수 합산 기준입니다. 자, 리뷰 점수가 50%, 고객 문의 점수가 50%예요.
브랜드 파시면은 리뷰 점수는 잘 쌓일 겁니다. 웬만하면 높게 쌓여요. 이 브랜드 제품을 받고 만족을 안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문의 점수인데 일단 영업일 1영업일 이내에 응답을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무리가 없죠. 저희가 영업일 기준으로 사실 전날 CS 쌓였던 거 다 처리를 다음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톡톡 문의도 뭐 마찬가지로 다 할 거고. 그리고 요청이 장기 지연된 클레임 비율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교환 요청이나 반품 요청 뭐 취소 요청을 했는데 그 처리를 너무 늦게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2026년에 활용을 한다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리뷰 점수 중에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내가 100개를 판 상품이 평점이 5.0이었어요. 그럼 리뷰 점수를 100점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개 판 상품의 리뷰가 3.0이야. 그럼 이 리뷰 점수가 개수랑 상관없이 점수로 환산이 돼서 60점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균이 8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개 팔았을 때 3점이 나온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스타벅스 쿠폰 드릴 테니까 리뷰 좀 바꿔달라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 점수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도 개선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수 대비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의 신청인데 이제 이 방금 전에 품질 평가 내역에서 이거 억울하게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11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문 이행 같은 경우는 택배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분실을 했다거나 뭐 택배사가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구매자가 무슨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의 신청하라는 거고 배송 품질 같은 경우도 뭐 배송이 어려운 화물 또는 지역 뭐 특대형 택배, 도서상간, 군부대 이런 경우일 경우는 이의 신청해라. 그리고 배송센터가 화재가 났다거나 도로수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통관 오류 관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해외 구매 대행 셀러분들은 좀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건데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 건수가 많으면 뭐 하루에 막 주문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몇백 건씩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거 다 언제 체크합니까? 그리고 고객 만족 같은 경우도 광고성, 악성 리뷰 이의 신청하고 고객 문의도 고객이 만약에 폭언할 수 있잖아요. 욕설하거나 그럴 경우도 이제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셀러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셀러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해야 좀 질 좋은 상품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길 것 같은데 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셀러 입장에선 조금 아쉽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판매자 정보 들어가 보시면 이 굿서비스 관련 점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문 이행 점수나 뭐 배송 품질 점수 그리고 고객 만족 점수도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다음 달에 어떤 등급이 되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 링크를 받고 있대요. 스마트 스토어 굿서비스 점수 판매자 의견 청취라고 하니까 여기 설문조사 빨리 가셔서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셀러들 다 죽이는 거다라고 꼭 항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 촬영 끝나고 바로 쓰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쓰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야, 구매대행은 초보건 고수건 지금 다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가 이득이냐, 다 같이 죽자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초보분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격 비교 영역에서 신규 등급명이 노출이 안 되는 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 보면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플래티넘 이런 메달같이 생긴 등급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할 때 등급이 꽤나 중요합니다. 바로 정품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에서 빅파워라고 딱 보이잖아요. 여기는 가품은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지표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나 빅파워를 달면 판매량이 무조건 늘어났습니다. 아니면 빅파워가 가격이 씨앗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빅파워 걸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제 판매 내역을 보시면 네이버 가격 비교 통합 검색이랑 검색 쪽이 제일 많죠. 브랜드 판매는 가격 비교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근데 등급 노출 자체가 거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가격 비교에서 상품을 찾으면 누가 좋은 셀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상품의 구매 건수로 볼 수도 있겠고 리뷰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게 리뷰도 아예 없는 상품이야. 이제 새로 나온 신규 상품이야. 그러면 내 스토어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가격이 내가 살 만한 가격이냐?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에 보여지는 등급, 빅파워나 이런 등급으로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걸러질 일은 없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해진 건 뭐 먼저 노출과 유입을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썸네일도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 결국 이 빅파워를 지키기가 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면 완화가 되겠지만 지금 기준이면 지키기 힘들 것 같고 그마저도 사실은 가격 비교에서 노출이 안 될 거니까 초보랑 고인물들이 섞인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굳이 빅파워가 그럼 달아야 되냐?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아직 공지되지 않은 어떤 혜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에서 상품의 랭킹이 정해지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비율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빅파워를 달성하는 게 아닌 것보단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고지된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란 예상을 하고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빅파워를 찍을 수 있는 방향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싱입니다. 진짜로 이제 이 대량 등록 방식 그리고 상품 개수만 늘리는 방식은 가면 갈수록 네이버에서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뻔하게 되죠. 이 취소 처리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수에 연연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적게 올려도 많이 팔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동산 예를 들면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구매 대행이나 뭐 이런 거더라도 위탁이더라도 똘똘한 스토어, 똘똘한 상품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겠죠. 그러려면 소싱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카테고리 취급부터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주구장창 패션만 하거나 핫한 운동화, 런닝화 아니면은 유니클로나 이런 아식스 공홈만 들어가서 소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씨앗을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재고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라. 전자기기, 뭐 생활건강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홈까지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라쿠텐만 해도 재고 많고 얼마나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딥하게 라쿠텐을 많이 팔아. 아마존이나 차라리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 가리의 주기를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저도 제 스토어에 상품이 한 5,500개 정도가 있는데 게을러서 가리를 그렇게 자주 안 해요. 어차피 가리를 안 하더라도 안 팔릴 건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 오죠. 이게 작년 겨울에 올렸던 상품들이 아직 안 지어놨다면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주문이. 그럴 경우 난감하잖아요. 그럼 품절 처리 바로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상품 가리를 해라. 세 번째로는 상품 취소의 사유를 웬만하면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진짜 노력과 귀찮음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를 잘해야 이 세 번째 상품 취소의 사유를 고객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건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싱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루에 주문이 뭐 50개씩 들어와도 품절된 것만 30개라면 이제 취소를 고객님이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하는 것도 30명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결국엔 소싱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완화가 되기를 바라야죠. 배송 점수든 뭐 아니면 발송 점수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 시점이 어쨌든 초보분들한테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는 거고요. 당장 다음 달에 빅파워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곧 생겨날 이런 혜택이나 이런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셀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역시나 그 과정에선 소싱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싱에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찍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일본 구매 대행에 도움되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